자, 반도체. 반도체란 무엇이냐? 반도체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원래는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가장 간단화된 쉬운 방향으로 자, 양자역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과 고전역학 적절히 섞어서 자, 이 파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A가 무엇이냐? 가 그림만 봅니다. 가 그림만. 자, 가 그림에서 가 그림 뭐예요? 자, 여기서 원자 핵이 하나만 있을 때 이런 띠들을 뭐라 부른다? 자, A를 에너지 준이라고 부릅니다. 화학에서 배웠죠? 자, 모르겠으면 자, 에너지 준위는요, 뭐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이렇게 적을게요.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된 역학적 에너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온화 에너지 할 때 배웠을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가 그림에서 B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원자핵에서 거리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준위는 증가하게 됩니다. 에너지 준위가 크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증가한다. 에너지 준위가 크다란 말은 원자핵에서 전자를 떨가내기, 그러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갑니다. 자, 원래는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해 고전역학과 적재 성다했죠. 자, 이 두 개가 겹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준위가 두 개가 겹쳐지겠죠. 그럼 여기 이게 세 개가 아닙니다. 요 그림은 세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모이고 계속 그리다 보면 이게 뭐처럼 됩니까? 띠처럼 되는 거죠. 맞죠? 면처럼. 자, 이것을 선생님들은 또 밴드 이론이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B가 뭐라 부른다? 에너지 띠 또는 허용된 에너지 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자, 이거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그러니까 여기 B에 이 B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럼 C 공간 이쪽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전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C를 뭐라 부른다? 띠 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파울리 베타의 저기를 적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답지 보고 적으세요. 두 개 이상의 전자가 같은 에너지 양자수를 가질 수 없다. 자, 이 말이, 자, 이거 꼭 답지대로 그대로 한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자, 에너지 T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인데, 이 전자가 두 개가 같은 에너지자가, 자, 미세한 차이를 두고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파울리 베타의 정의, 이거 꼭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려고 하고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밴드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에너지 띠에 있다 하더라도, 자, 이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전자가 미세한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띠의 가장 바깥, 자, 그러니까 바닥 상태를 우리는 에너지 0으로 취하고 0으로 취한다면 절대 온도 0켈빈으로부터 원자 내부의 전자는 허용된 띠의 가장 낮은 부분부터 채워져 나간다.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띠를 뭐라 부른다? 원자가 D라고 부릅니다. 이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암기하시면 여기서는 이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원자가 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전자인데 제일 외곽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띠, 허용된 에너지띠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제일 바깥. 그러면 얘는 뭐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도띠가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자, 원자가 D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가장 높은 에너지 준, 이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자, 혹시 학교생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페르미 에너지 준이라고 부릅니다. 페르미 에너지 준이. 자, 2번, 자, 잠시 스톱 하시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에너지 띠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뭘 말하는 거죠? 띠 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자, 각각의 에너지 띠에는 에너지 준위가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에너지 준위가 모여서 만들어졌다 했죠. 그래서 이건 절대 말이 될 수 없죠. 그다음 원자 핵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된다? 자,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자, 에너지 주위 차이가 크죠. 이건 화학할 때 배웠으니까 넓어진다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참 잘 나오는데요. 자, A, B, C를 각각 채워봅시다. 자, 여기서 B가 뭐가 된다? D 틈이 된다 했죠? 그 다음 자, 전자가 에너지를 봐서 여기서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뭐라 부른다? 허용된 띠. 아, 여기서 허용된 띠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원자가 띠가 되고요. 아직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곳에 여기서 뭐라 부른다? 전도띠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저기 자 이게 답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A, B, C에 가까운 자 그러면 가는 뭘 해당할까요? 자, 띠뜸 사이가 생각보다 넓죠.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얻어야 돼요. 자, 전자가 이쪽으로 건너갔을 때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 얘기할 수 있다? 부도체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뭐라 얘기할 수 있다? 띠틈하고 아주 가깝거나 아니면 띠틈이 아니라 전도띠랑 원자가띠가 겹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류가 굉장히 잘하겠죠. 전자, 이거는 도체가 되고요. 이거는 흐르는 것도 아니고 안 흐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고체 내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얼마? 전도띠로 이동했을 때 자유전자가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양자역학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을 배우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순수 반도체가 무엇이냐?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절마늄 같은 체외각 전자가 몇 개 있을 때 4개 있는 것을 우리는 자, 순수 반도체 또는 체외각 전자가가 얼마? 4개인 것을 우리는 순수 반도체 또는 자, 실리콘과 게르마늄.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상태에서는 무슨 상태입니까? 전류가 전자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도핑이란 무엇이다? 자,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자, 불순물이니까 뭔가 느낌이 안 좋죠. 하지만 그게 나쁜 건 불순물을 어떻게 한다? 첨가하여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이다. 행위를 하기는 그렇죠. 자, 선생님 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류를. 그래서 이 불순물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 정말 잘 나옵니다. 뭐 이거 게르마늄 안 그려질 수도 있대요. 자, 그러니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게르마늄 실리콘 이렇게 자 4개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뭘 첨가합니까? 자, 가와 같은 실리콘을 게르마늄 몇 쪽을 원소를 집어넣는다? 15족 원소를 첨가를 하면요, 하나, 둘, 셋, 넷 옥텟을 이루고 나머지가 한 개 남는 게 있죠. 맞죠? 이 남는 전자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유전자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그림 정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샌드마다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여기 뭔가 하나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전자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나는 뭐다? 자, 여기에다가 몇 쪽을 도핑한다? 13족 원소를 도핑을 하면요, 자, 아까 자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기가 전자점, 이 동그라미는 전자가 안 채워진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전자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공이나 뭐가 있습니까? 양공이나 전공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를 네거티브 N형 반도체라고 부르고요. 자, 나를 뭐라 부른다? P형 포지티브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릅니다. 자, 이 그림 꼭 잘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자, 다음 그림은 실리콘에 불순물을 도핑하여 N형, P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전자가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주어도 에너지를 주어도 어떻게 돼? 그냥 전도띠로 여기가 원자가 띱니다. 원자가 얘를 앞서가 있는 거야. 출발선보다. 조금만 에너지 줘도 어떻게 됩니까? 이건 푹 하고 올라가요. 자, 이건 누구다? N형 반도체고요. 그다음 자, 전도띠. 자, P형 반도체거든요. 자, P형 반도체는요. 자, 양공이 전도띠에 있는데 내려가 있습니다. 자, 양공에는 전자가 없죠. 자, 그래서 자, 양공이 있는 곳은 전도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의 원자는 알짜 전자가가 4 플러스 체외곽이 4개고 원자가가 4개를 가진다. 여기에서 자, 몇 쪽? 아까 얘기했죠. 15족 원소를 원자를 도핑하면 네거티브 N형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분의 다섯째 전자는 약하게 결합되어 전도띠와 원자가띠의 에너지 간격이 Eg 안에 전도띠보다 평균적으로 ED만큼 작은 에너지를 가져주면서, 그러니까 자,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줘도 이미 얘네들이 그냥 들뜬 상태로 해야 되나 좀 맞지 않지만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튀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나는 자, 지금 양공 있죠. 실리콘 원자의 몇 쪽? 13족 원소를 도핑하면 P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합하진 빈 공간이 생겼는데 이것을 뭐라 부릅니까? 양공 또는 전공, 양공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여기가 전도띠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띠에 있는 양공의 에너지 준위가 내려와 EA만큼 작은 에너지를 주어도 전도띠 그냥 바로, 그러니까 내려와 있는 걸 받을 수 있게, 야, 전자야 빨리 와 하면서 팍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로. 자, 나르게 이런 것은 안 나옵니다. 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PN 척합, 자, 접합 다이오드. 자, 이걸 통해서 P와 N을 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다이오드 또는 정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이오드 정류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류가 어느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쉽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접촉 포텐셜 결핍정이라는 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붙이면요. 여기에 뭐가 이동합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전자들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양공 자리에 전자가 채워지고, 아까 여기 양공이 없었는데 이 자리에 뭐가, 자, N형 자리에 양공이 생깁니다. 뭔 말이야? 그래서 전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까? 자, 전기장이 이쪽으로 그림이 잘 나와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양공만 있는 게 아니라 양공 자리가 부족해지고요. 양공 자리에 전자가 채워지고 N형 자리에 양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접촉 포텐셜이라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냥 자, 다이오드는 이렇게, 자, 다이오드는 헤로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이 P고 여기가 N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순방향 바이어스, 그냥 순이라고 할게요. 순방향 연기랍니다. 그러면 거의 저항이 거의라고 했습니다. 무한대가라고 적어놨죠.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면요, 여기가 N하고, 자, 잠깐만요, 플러스 극 쪽에는 어차피 양인유가 포지티브가 와야 되고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 쪽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 반대가 됐죠. 플러스 쪽에 N이 왔고요, 마이너스 쪽에 P가 왔죠. 그래서 이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역방향 바이어스, 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는
저항이 얼마가 된다? 무한대 가까워서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강한 전압이면요. 자, 이것도 선생님 맞는 말 아닙니다. 이것도 맞는 말, 정확하게 맞는 말 아니에요. 약간은 저항 같지 않은 저항이 뭐가 생긴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접촉 포텐셜 때문에 자, 조금 약간 어떻게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역방향. 근데 이것도 전압이 무지막지하게 세면요. 그냥 쿨쿨 지나가 버려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전류가 한 방향으로 계속 돌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류 전기를 이렇게 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류 전기를 달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원래 교류가 이렇게 되죠. 교류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지나가는 전류는요, 자, 여기서 지나가는, 여기 만약에 검유계가 있다면, 전류는 어떻게, 자, 이게 인풋, 입력 전압이면요, 출력되는 전압은 한 방향, 오른쪽을 플러스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 밑에 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그림은요, 다이오드 연결된 순방향이다 맞고요. 그 다음 주입된 불순물의 밀도에 따라 결핍정의 두께가 달라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전압이 걸리지 않을 때 접합면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P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향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이렇게 결핍정, 자, 만약에 여기 P가 있고 여기 전자가 차 있죠. 그 다음 여기 양호. 근데 이게는 여기가 N 자리, 여기가 P 자리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생겨? 이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이거는 틀렸네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얘기해볼게요. 여기 양공이 있습니다. 여기 전자가 많이 있는데요.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합면에서 전자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맞죠? 이렇게 이동해가면서 양공이 이렇게 이동해가는 것처럼 전자가 이동하죠. 자, 우리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만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양공입니다. 옆에 있던 전자를 채우고 지나가면서 양공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 접합면에서 양공은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맞죠? 자, 이것도 맞습니다. P형 반도체 접합면에서 결핍점, 아까 얘기했죠. 약간 스며드는 것도 얘기했어. 자, 그 다음. 자, 이거 먼저 중요한 건 P형 반도체의 플러스 끝과 N형 반도체 마이너스 끝은, 자, 순방향으로 걸리면요. 그쵸. 겹팁정의 두께는 어떻게 됩니까? 얇아지게죠. 다시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자, 5분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결핍정 안 했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 그림, 자, 보이시죠? 10번. 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에 딸려가야 되겠죠? 자,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이오드에는 순방향의 전압이 걸린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접합부의 결핍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 좁아지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발광 다이오드는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도띠에 있던, 자, 전자가 원자과 띠에 양공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할게요. 자, 비대에너지 공식 어떻게 돼? E는 HF 또는 안 했으면 넘어갈게요. HC 람다가 됩니다. 저 여기서 전자가 뛰어내리면서, 자, 잠깐만, 우리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주는 게 한 개 있습니다. 원자과 띠가 있죠, 전도 띠가 있죠. 자, 그러면 전자가 빛을 흡수하면 빛은 어떻게 됩니까? 높은 에너지는 빛을 흡수해야 되겠죠. 그럼 빛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높은 에너지의 준위에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의 빛을 발생하겠죠. 맞죠? 자, 전도띠가 높은 에너지 준위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올라갔다 내가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P형, 자, 전도띠 있던 전자가 먼저 양공을 떠지면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에너지를 발생하겠죠. 그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 EG가 되고요. 자, 파장은 얼마 됩니까? HC 나누기 EG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이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트랜지스터는요,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트랜지스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위치와 증폭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P형과 PNP형인데 실제로는 뭘 많이 쓴다? NP형에는 자, 트랜지스터를 많이 쓰는데 뭐 그건 상관없고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요게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죠. 맞죠? 자, 여기가 만약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자, 그러면 요거 P 요거 마이너스니까 이건 순방향 맞죠? 그래서 자, 미안합니다. 자, 이쪽 부분을 2m, 여기를 베이스, 여기를 뭐라 부른다? 컬렉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거 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쌤이 어디까지 수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 이것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뭐가 된다? 스위치와 청폭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m, 이쪽이 2m,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컬렉터가 되죠. 자,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자, 표시를 이렇게 한대요. 2m와 베이스 순방향의 전압이 걸린다. 맞죠? 근데, 자, 컬렉터와, 자, 여기는 안 맞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역방향이 걸린다. 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뚫리잖아.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해요. 이게 굉장히 이거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베이스와 어디 사이에 컬렉터 사이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컬렉터에 전류를 변화를 시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자, 컬렉터에, 선생님도 잠시 헷갈린데요. 컬렉터, 아니요. 이미터, 여기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켜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에, 자, 증폭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전압이 전압이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여기 적혀 있네요. 자,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이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를 뚫는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를 뚫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여기는 자, IB 플러스 IC는 IE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관계가 된다? IC가 IB보다 무진장 매우 큽니다. 그래서 증폭작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요, 2m, 자, 2m와 베이스 사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반도체에 연산작용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m와 베이스 사이에는 순방향이 흐른다. 여기 순방향이 됐죠. 그럼 여기 뚫립니다. 그러면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어떤 전류가 한다? 자, 베이스보다 컬렉터에 더 많은 전류다. 이것도 맞는.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여기 조그만 전류를 여기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엎어줄 겁니다.
그래서 전체 흐르는 전류의 관계는 자 I는 IBC가 된다. 자,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요점을 정리를 하자면요. 마지막 요점을 정리하면 다이오드의 역할은 뭐다? 종류작용이고요. 어떻게 달아야 된다? 어떻게 달아야 된다? 이렇게 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이쪽에 PN, 그러니까 플러스 국 쪽엔 자 P를 달고요.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가 보이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는요. 아무래도 자 스위치와 증폭작용합니다. 그래서 자 순방향이 뚫려야만 순방향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증폭작용도 없습니다. 스위치와 해서 트랜지스터는 스위치와 증폭작용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밑에 이거 14번은 굳이 풀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일단은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겠으면 목요일날 질문하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